서윤아, 서윤아! 처음엔 숨바꼭질인 줄 알았어요. 딸은 그런 장난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태준의 절규에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출입구는 봉쇄되고 경찰이 출동했죠.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의 영상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다녔어요. 전 재산을 걸고 현상금을 내걸었고 최고의 탐정들을 고용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서윤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대안학교 새싹 미술학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났어요. 연례 전시회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최태주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자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러 왔을 뿐인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비서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자 가볼게.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학교 건물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면 가득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형형색색의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지우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전시장 안에서는 젊은 여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죠. 지우야, 여기서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세거든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태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교사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우 가족을 위한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특별한 노래예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멜로디는, 그 음정은 별빛이 내리는 밤에 작은 손을 잡고서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곡이었거든요. 30년 전 사랑하는 딸을 위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서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지우 할아버지시죠?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저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태준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제 그림 봤어요? 할아버지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 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손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작은 별 모양의 반점.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억이 소용돌이치듯 밀려왔어요. 아빠, 이거 봐요. 제 손에 별이 있어요. 3살배기 딸이 통통한 손을 내밀며
자랑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그때 딸의 손목을 잡고 웃으며 말했었죠. 정말이네. 우리 서윤이는 별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서윤. 태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닙니다. 선생님 성함이 한서윤이에요. 지우를 1년째 가르치고 있죠. 서윤. 그 이름마저 같았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 노래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꿈을 꿀 때마다 들려오는 멜로디였거든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정확히 30년 만이었어요. 딸을 잃은 지 말이죠. 전시회가 끝난 후 태준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서윤 선생에 대해 조사해줘. 모든 것을 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부탁이야. 비서는 태준의 붉어진 눈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서윤, 1995년 4월 15일생. 희망이 집 보육원에서 성장. 4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1995년 4월 15일. 자신의 딸 최서윤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에서 태준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갓 태어난 서윤이, 100일 사진, 첫 돌, 그리고 마지막 사진. 4살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만들어준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 별 모양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서윤아.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져버렸죠. 경찰도 사설탐정도 그 누구도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준만은 믿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요? 태준은 서재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그 끔찍했던 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일요일. 삼청동 백화점은 여름 세일로 북적였어요. 아내가 잠깐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는 동안 태준은 딸과 장난감 매장에 있었죠. 아빠, 저 인형 예뻐요. 서윤이가 분홍색 토끼 인형을 가리켰어요. 태준이 인형을 집어 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돌아봤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서윤이가 없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처음엔 숨바꼭질인 줄 알았어요. 딸은 그런 장난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태준의 절규에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이 출동했죠.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의 영상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다녔어요. 전 재산을 걸고 현상금을 내걸었고 최고의 탐정들을 고용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내는 매일 밤 딸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말을 잃었어요. 8살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태준도 변했어요. 사업에만 매달렸죠.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의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끝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보, 우리 서윤이 꼭 찾아줘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이제 희망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빛이 내리는 밤에 작은 손을 잡고서 오늘 들은 그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멜로디였어요. 서윤이가 잠들기 전 항상 불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자장가였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지금 당장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주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30년 전 우리 회사와 경쟁하던 기업들 명단도 다시 뽑아봐. 특히 그때 갑자기 사업을 확장한 곳들 위주로. 회장님 설마. 모르겠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해. 그 아이가 내 딸이 맞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주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30년 동안 딸은 바로 곁에 있었던 셈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봄바람이 서재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주는 사진 속 어린 서윤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찾을게.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가 한서윤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려온 운명의 선율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매일 밤 한서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재와의 저녁 약속 시간이었죠.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버릇이 나왔어요.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죠.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39의 벤처기업 대표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아들의 눈가에 드리운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재도 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아버지, 요즘 자주 지우 학교에 가신다면서요?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래. 손자 작품도 보고, 그리고 한서윤 선생님에 대해 조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비서에게서 살짝 들었거든요. DNA 검사 기관 이야기를 하면서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민재야, 내가 서윤이를 찾은 것 같다. 민재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꺼내시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요. 한서윤 선생이 우리 서윤이인 것 같아. 생일도 같고 그 특별한 노래도 알고 있고. 그만하세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에요, 아버지. 30년 동안 우리는 그 이름을 묻어뒀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셨죠.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세요? 8살이었던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동생이 사라지고 엄마는 매일 울고 아버지는 점점 차가워지고.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너희 집은 저주받았대. 동생 팔아먹었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 보지 않으셨죠. 항상 텅 빈 자리만 바라보셨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그 상처를 건드리시는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서윤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뭐였습니까?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 그렇게 민재는 떠났고 태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했어요. 아들의 상처를 이제야 제대로 본 것 같았거든요. 같은 시각 서윤은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 선생님이 또 그런 말을 했다.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지 아이들 다루는 게 거칠어.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그런 말을 듣는다. 태생이 다르다는 듯이.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새싹 미술학교는 좋은 곳이었지만 동료 교사들의 편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희망이 집 보육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서윤아, 잘 지내니? 네, 원장님. 잘 지내요. 박선자 원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서윤에게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놀러와. 아이들이 내 이야기 듣고 싶어 해. 그럴게요. 저도 아이들 보고 싶어요. 통화를 끝낸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어요. 가족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 우리 딸하고 불러준다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29살. 이제는 그런 꿈을 꿀 나이가 아니었죠. 며칠 후 태주는 희망이 집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은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최태준 회장님이시죠? 박선자 원장이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원장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윤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거죠? 두 사람은 원장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는 3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4살 때 사라졌어요. 박 원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서윤이랑 많이 닮았네요. 한서윤 선생이 여기 언제 왔나요? 1999년 8월 15일이에요. 정확히 기억해요. 광복절이었거든요. 박 원장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4살쯤 된 아이였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했죠. 그런데요?
처음 한 달은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빠가 찾으러 올 거야. 꼭 올 거야. 그 말만 반복했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꼭 이상한 노래를 불렀죠. 별빛이 내리는 밤에. 그런 가사였는데 멜로디가 참 특별했어요. 태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한서윤은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기억하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 여자가 떠나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아이가 18살이 되면 주세요라고 했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봉투는 어디에? 서윤이 대학 들어갈 때 줬어요. 안에는 통장이 있었죠.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유괴범이 왜 그런 돈을 남겼을까요?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보육원을 나온 태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죠. 30년 전 보관해둔 딸의 머리카락과 며칠 전 몰래 채취한 서윤의 머리카락. 이제 과학이 답을 줄 차례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3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일주일이 뭐가 대수겠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3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어요. 최태준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은 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었다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률 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30년 만이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서. 서재에는 태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얼어붙었던 눈물이 복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서윤이의 손목에 있던 작은 별처럼. 이제 그 별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딸과 아버지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은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살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데리러 갈게. 늦었지만 꼭 데리러 갈게. 깨어진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찻집 고요한 오후. 태준이 선택한 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서윤이 들어왔을 때 태준은 이미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서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찾고 싶었어요. 왜 날 버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서윤의 담담한 목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선생님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네, 유괴당한 거예요. 30년 전, 4살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주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아기 때부터 4살까지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목에 별 모양 반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어린아이. 지금 자신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이건 제 딸이에요. 최서윤. 1995년 4월 15일생. 4살 때 백화점에서 사라졌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서윤입니다. 버려진 아이일 뿐이에요. 서윤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서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찻집 안에 몇몇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29년을 한서윤으로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99.9% 일치해요. 당신은 제 딸이 맞습니다. 서윤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죠. 99.9%.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별빛이 내리는 밤에 작은 손을 잡고서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자신이 매일 밤 꿈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저예요? 그래요. 내가 만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당신만 알고 있는 그 특별한 멜로디. 서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죠.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아빠가 찾으러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믿으면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찾으려고 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못 찾으셨죠. 그리고 저는 혼자 컸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와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라고요? 오빠가 있어요. 민재. 그리고 조카 지우도.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절 받아들일까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동생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감당하기엔. 서윤아. 한서윤이에요. 아직은 한서윤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서윤은 찻집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홀로 남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집에서 조심스러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재는 소파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앉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이 정말 내 동생이라고요? 저도 아직은 믿기 어려워요. 재밌네요. 30년 만에 나타나서는 민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중재하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일에만 파묻혔죠.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고모. 갑자기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서윤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이 진짜 우리 고모예요? 우와, 대박. 지우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모, 우리 집 넓죠? 제 방도 구경시켜 줄게요. 지우야. 아빠, 고모랑 놀아도 돼요? 민재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서 서윤 아가씨 이야기가 새어나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속보 30년 만에 찾은 태준그룹 장녀. 유괴됐던 재벌가 딸, 보육원 출신 교사로 성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메인 기사에 떠 있었어요. 보육원 시절 사진부터 현재 모습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공개되는 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전화였죠.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이었던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거네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전 태준그룹 잃어버린 상속녀가 된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준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피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을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29년간의 한서윤은 사라지고 이제 최서윤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짊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공백, 그 시간이 만든 거리감, 그리고 앞으로 채워가야 할 가족이라는 관계.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서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더 무겁습니다. 서윤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태준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아침이었습니다. 언론에 서윤의 존재가 알려진 지 3일째, 회사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시끄러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태준의 사촌 동생인 최태식 부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그냥 믿으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은 반대 의견으로 가득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야윈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러났죠. 요즘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태식의 며느리인 정유라 이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보육원 출신이라면서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룹을 이끌겠습니까? 교육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태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밖에 기자들이. 또 무슨 기사가 났습니까? 김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태준그룹 장녀 논란, 가짜 의혹 제기, 보육원 출신 여성, 재벌가 상속녀 행세, DNA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당신들 짓입니까? 태준이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몇몇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태식이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예요. 김은주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비서실장이었던 김은주. 사건 직후 갑자기 사라졌던 그녀였어요. 은주 씨? 어떻게?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에 대해.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서윤은 작은 원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일주일째 집에만 있었어요. 휴대폰은 꺼두었고 커튼도 모두 내렸죠. 가짜 사기꾼, 돈이 목적. 인터넷 댓글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9년간 한서윤으로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서윤이 긴장했습니다. 서윤 씨, 저예요. 민재입니다. 뜻밖의 방문자였어요. 서윤이 문을 열자 민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자들 때문에 힘들죠? 민재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익숙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늘 이런 시선을 받았거든요.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네. 서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 직후에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칠 전 만난 아버지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때문인가요? 제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늘 그랬어요. 당신을 찾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찾아서 안심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동안 버티던 끈이 끊어진 것처럼. 인천공항. 김은주가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흰머리가 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중환자실 앞에서 민재와 서윤을 만났을 때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아, 정말 너구나. 저를 아세요? 내가 3살 때까지 봤어. 정말 미안해. 은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할게. 모든 걸. 병원 회의실에 모인 세 사람.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을 회상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 나는 휴일인데도 회사에 나가 있었지. 그때 이상한 전화가 왔어. 이상한 전화요? 오늘 백화점에 가지 말라는 익명의 전화였어. 하지만 이미 회장님 가족은 나가신 후였지.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백화점으로 갔을 때는 이미 서윤이가 사라진 후였어. 그리고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는 안전하다. 하지만 태준이 물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볼 것이다라고. 민재와 서윤이 숨을 삼켰어요. 그때 태준 회장님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 만약 성공하면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뀔 프로젝트였지. 경쟁사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그래서 서윤이를 인질로 잡은 거야. 하지만 회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어. 그리고 일주일 후, 은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왔어. 태식 부회장이었지. 뭐라고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아버지가 연루됐다고요? 그는 경쟁사와 손잡고 있었어. 서윤이 납치도 그가 정보를 흘려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니.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있어. 해외에 숨어 살면서도 계속 조사했거든. 은주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네, 의식이 돌아오셨다고요? 모두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서윤을 찾았죠. 윤아.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서윤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미안. 하다.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내가. 쉬세요. 회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식이 조심해. 그 말을 끝으로 태준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면회를 중단시켰어요. 복도에 나온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비밀을 풀어야 할 때가 왔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최태식 부회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김은주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30년 전 서윤의 납치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했거든요.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민재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태준의 병실에서 서윤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오빠. 서윤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민재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서윤아, 미안해. 30년 동안 나도 여동생을 잃은 상처가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돌아오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게 됐어. 오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돌아왔어. 기적처럼. 두 남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민재야.
서윤아, 아버지. 두 남매가 동시에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아버지.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태중그룹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희망예술재단 설립이었어요. 이 재단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윤이 발표했습니다. 옆에는 회복한 태중과 민재가 함께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은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미술을 배울 수 있었기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재단 설립 후 서윤은 새싹 미술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선생님은 늘 너희를 응원할 거야. 서윤이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지우도 그 속에 있었죠.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야.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는 가족이 없었어. 혼자였고 외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날 수 있었고, 이제는 가족도 찾았어.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단다. 선생님도 기적을 만났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아주 큰 기적을 만났어.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꼭 만날 거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서윤을 꼭 안았어요. 작은 손들이 전해주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두 다. 그날 저녁 태준의 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사진 촬영이었어요. 자, 모두 가까이 모여주세요.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태준이 중앙에, 양옆으로 민재와 서윤이, 그리고 앞에는 지우가 섰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손 꼭 잡아. 네. 고모 손도 잡을게요. 지우가 양손을 꼭 잡았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서윤은 생각했어요. 한서윤으로 살아온 29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사진 촬영이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준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것 봐. 30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태준과 아내, 어린 민재와 아기 서윤이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사진을 넣을 수 있겠구나. 태준이 방금 찍은 사진을 앨범에 끼웠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서윤이 태준을 불렀어요. 이제는 정말 최서윤이 되어도 될까요?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한서윤이면서 최서윤이야. 두 이름 모두 내 것이니까. 맞아.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9년에 한서윤이 없었다면 지금의 너도 없었을 거야. 그 시간도 소중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모든 이름을.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그저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목에 있는 작은 별처럼 이제 그 별은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우주에서 함께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감동 사연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